낭만 닥터와 대립되는 진행 닥터의 의사로서의 가치관. 너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외상센터가 돼서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터져? 고속도로 내줬으면 달려야지 왜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 밟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환자라서 그런 거잖아. 이놈은 환자만 보이고 의사는 안 보여. 현실과 낭만 그 사이에 서 있는 돌담의 의사들. 대체 너 그런 식으로 네 밑에 의사들 몇 놈이나 골로 보냈냐? 지난해 기록만 대충 훑어봐도 돌담 빼고는 의사들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받는 것만 20여 건. 그중에 11건이 서우진 선생이었어. 근데 너 네가 그렇게 아끼는 제자라면서 왜 자꾸 애를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술방에 몰아넣는 건데? 와씨 나 공감했어. 왜 의사한테만 저런 리스크를 너한테 하냐고 왜? 무모하게 살린 것에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부담들. 하지만 그 부담을 떠안고 환자를 살려내더라도 애초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 응급수술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뜻이야. 믿고 있던 희망이 비껴가는 순간 이제 환자 가족은 어마어마한 수술비 청구를 받게 될 거고 환자는 일주일을 못 넘기고 사망하게 될 테지. 이렇게 혹독한 현실만 남는 거야. 알아? 부정할 수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 대꿀잼 낭만 닥터 김사부 오르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내가 커버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만으로요? 2달 동안의 외상센터 시뮬레이션으로 거의 모든 의사가 센터로 옮겨지게 되고 돌담에는 김사부와 윤아름 그리고 초짜 듀오만 남게 되는데 과연 저 두 사람으로 가능할까요? 그니까요, 선생님. 잘할 수 있지?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에 돌담 모두가 흔들리는 상황. 그런데 죄송하지만 좀 빠지겠습니다. 처음 김사부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이 선택에 동의하지 않게 되자 왜? 자신이 없나? 부용주가 가르쳤다길래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나한테 보여줄 만한 실력은 아닌 모양이지. 실력을 보여드리자고 일부러 칼을 잡진 않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이구만. 차지만의 5성급 도발이 시작됩니다. 전 그냥 김사부님하고 도의담병원에 남고 싶은 것뿐입니다. 부용주 그늘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 아, 이 집은이 의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똘만 일을 기르고 있었구만. 교수님. 돌담의 낭만 닥터를 낭만 똘만이라니. 하지만 똘만이라도 되겠다는 건 저였고요. 그런 절 무시하지 않고 후배 의사로서 존중해 주신 게 사부님이셨습니다. 김사부의 똘만이라도 상관없다는 말과 함께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진은 차지만의 도발에서 벗어나게 되고 야 서우진 선생, 야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뭐가 어찌됐든 외상센터 개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배수를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 혼자 빠지겠다는 거지. 아이 그니까 에이스가 빠지겠다고 하면 팀이 어떻게 되겠냐고. 어? 아 그래 서우진 선생, 일단 시작이라도 해본 다음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도의담 이하를 사부님 혼자 커버하시는 건 무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더러 엿먹으라는 거죠. 에이, 김사부님이 그런 분 맞아요. 그분의 진정한 똘끼. 여기 내 구역이야! 오늘 금요일이에요. 근데 인력을 전부 다 외상센터로 빼버리면 도의담병원 아수라장되는 거 그럴 일 없을 거야. 외상센터 가동되면 중증 외상들은 다 그쪽으로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사부님도 훨씬 덜 무리하실 거고. 그럼 계속되는 설득에 우진은 사부님이 시키시던가요? 사부님이? 아니야. 맞아. 사부님이 그러라고 하셨어. 이 상황을 눈치채게 되면서 더더욱 마음을 굳히게 되고 야 우진아. 그렇게 누구 제자다운 고집으로 시뮬레이션 첫날부터 돌담답게 돌담스럽게 흘러가는 이 상황. 이렇게 서우진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우리끼리 합을 맞춰올 시간도 없이 차진만 교수가 데려오는 외부 닥터들로 외상센터가 채워지게 될 겁니다. 병원장의 말처럼 정말 죽 서서 차진만 줄판. 결국 김사부의 선택은 이대로 진행합시다. 진행시켜. 서우진 없이 GS는 어쩌려고? 플랜 B로 가야지 뭐. 플랜 B. 그건 돌담의 또 다른 GS 서전 양호준 선생을 센터로 보내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호준에게 가득한 불신. 네? 그래서 말인데 이 수쌤이 외상센터로 좀 가줘야겠어요. 양호준이 외상 경험치가 많지 않은 데다 차진만 교수도 처음이라 그 수쌤 같은 노련한 손길이 필요할 거예요. 저까지 가면 김사부는요? 제가 남겠습니다. 아니라니까. 사부님, 농약 음독 환자 2명이 5분 뒤 도착이랍니다. 35번 국도 쪽에서도 연쇄 추돌로 부상자 3명 발생했다 그러고요. 역시나 돌담의 금요일답게 쏟아지는 외상 환자들. 결국 병원의 최적화를 위해 수쌤과 은탁이 체인지되면서 김사부는 힘들게 잡은 이분 꼬리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돌담의 시즌 3. 야 거기 신병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야,
알겠습니다. 돌담의 베테랑 의사들이 지금 외상센터의 첫 환자를 받을 준비를 마치는 동시에 신빙통화와 선홍을 필두로 돌담도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한편 조금 전 아빠 우진의 설전이 은재는 신경이 쓰이고 너 진짜로 외상팀에서 빠질 거니? 그런다고 했잖아. 넌 교수님한테 언제 말씀드릴 건데? 뭘? 우리 같이 살기로 한 거 언제까지 계속 숨기고만 있을 순 없잖아. 너야말로 아버지랑 잘 지내볼 생각은 없는 거니? 가까이에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보여드리고. 왜? 내가 창피해? 어? 아버지한테 소개하기엔 내가 좀 많이 모자라? 아니 이 급전개는 뭐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보여서 크레딧 좀 쌓아놓으라고? 서우지 잠깐,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왜 그렇게 말해? 이런 미취행. 너 지금 그거 무슨 뜻인데? 그냥 궁금했어. 말문이 막힌 미스터 낭만 플러팅 보이와 은재 그리고 두 사람을 찾는 환자들. 가서 일부터 하자. 그렇게 이제 같은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서 환자 제가 보겠습니다. 각 병원에 이송된 환자를 보게 되는데 양쪽 환자 모두 매우 위급한 상황. 환자 어레스트예요. CPR 12분째입니다. 또한 그 반대로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어린 환자. 괜찮아요? 아픈 데 있어요? 아픈 데는 없어요. 석쌤, 관찰실에도 환자 한 분 있습니다. 10대 중후반 남자고요. 부상은 경미해 보이는데 그래도 가서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청률을 위해 뭔가 숨겨진 증상이 있는 것 같은 다른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려 하는데 초음파까지는 선배님이 좀 봐주시죠. 모두의 우려대로 호주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김 비서님이랑 박 비서님이 좀 많이 다치셨고 난 그냥 부딪히기만. 지금은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 데 없어요? 조금 추워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셔서 봐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다행히 아직까지 괜찮아 보이는 환자를 뒤로 브리핏 200줄. 200줄 샷이 한 번 더.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 애써보지만 됐습니다. 비키세요. 샷. 나와보세요. 돌아왔어요, ROS 씨. 여기 C라인 주시고 체스트랑 에코도 같이 볼게요. 돌담으로 이송된 환자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만 선고하지, 나람 선생. 수없이 겪고도 익숙해지지 않는 환자의 죽음. 하지만 환자의 죽음에 익숙해지는 것도 너무나 마음 아픈 병원 사람들. 상황 선고 안 하세요? 이선웅 선생, 예. 차 한 대 긴급 요청이야. 예? 그 외상은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가. 예. 그래 은재야, 지금 이선웅 선생 가. 야, 총알처럼 뛰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신경 쓰이는 그 사부의 그 제자, 그 똥꼬집의 그 황소고집의 소유자. 일단 바이카보네이트 2앰플 놔주세요. 그것만으로 해결 안 될 거야. 타키카디아 마이드리아시스는 아트로피니제이션의 마크가 아니야. 프랄리독심은 안 좋습니다. 올가노디아의 경우 아트로피니제이션 하면서 안티도트도 같이 줘야 돼. 기억해두겠습니다. 아니, GS가 그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환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되라면서요. 그래. 근데 네가 지금 필요한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 수술실이고. 살면서 맞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하고 엮이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요. 나도 지금 네 방식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사부님, 실제로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온통 선입견과 거부감만 가득해서 계속 안 좋게 추측하고 하나를 핑계만 찾고 불평만 늘어놓고. 더구나 네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건 차진만 교수가 아니라 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라는 걸 알아야지. 아 역시 이번에도 인정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부님의 팩폭으로 금세 자동으로 닫히는 입. 그렇게 응급실을 떠나는 우진의 발걸음을 은탁이 멈춰 세우는데 선생. 그래요, 뭐 사부님 말씀 다 맞죠. 알아요. 아는데 TA 환자인데 렁하고 리버 럽처래요. CS하고 컴바인해야 하는데 양호준 쌤이 집도 준비 중이시고요. 양 선배가 왜요? 박민국 교수님 도의원 미팅 건으로 나가고 안 계세요. 그렇게 사부님의 말처럼 우진의 손이 필요한 위급한 환자. 컴바인한 CS 누군데요? 차진만 교수님이요. 드디어 차 교수 실력 좀 보겠네요. 실력이야 사실 볼 것도 없죠. 끝내주거든요. 그 정도예요? 김 사부가 질투했던 유일한 서전이었답니다. 그렇게 우진의 불안함은 점점 커져만 가고 생각보다 출혈량이 많구만. 양호준 선생, 수술 계획은? 예? 수술 계획. 그게 그 순간 우선 세그멘 텍토이부터 하겠습니다.
서우진 선생 갑자기 전에 뭐야? 대가리 박아. 제가 긴급히 콜했습니다, 교수님.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하자면 해, 할 수도 있고. 수술실에서는 경험이 깡패인데 네가 패 좀 잡아라, 우준아. 결국 우진의 고집을 꺾은 건 진짜 실력이 부족했던 호준의 부탁이었습니다. 간담체 스페셜인가? 멀티플입니다. 이거 흥미롭구만. 그리고 이 흥미로운 상황은 전부 김사부의 머릿속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죠. 어쨌든 한 고민 넘겼네요. 김사부 말대로 양호준 선생이 키맨이 돼줬어요. 만약에 서우진 선생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 그 어쩌려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내가 박 원장한테 대기 걸어놨었잖아요. 어쩌면 미래의 장인과 사위의 합동수술 준비를 마치고 시작하는 모양인데요. 김사부의 걱정과 기대를 안고 수술이 시작되면서 자, 그럼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각 돌담에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동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의 증상. 뭐가 문제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바울에 가스가 좀 찬 모양인데요. 은탁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CT부터 올리죠. 네? 바울에 가스가 차서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일단 CT부터 찍어보자고요. 공격적인 동아의 오도로 불안해지는 환자. 공기를 좀 더 밀어내면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저 오더 내린 건데요, 박은탁 선생님. 하지만 어디 봅시다. 김사부의 등장으로 잠시 환기되는 공기. 이 대부분의 가스는 이렇게 누르면 이 주변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들 대부분 이 NPO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 살살 달래주듯이. 그렇게 킹의 손길이 닿자 화면에 보이는 검은 점. 야 보이지? 혹시 투모일까요? 와, 예쁜 태아네요. 축하드려요, 환자분. 임신이라고요? 정말이요? 정말 우리 애기예요? 네 임신이세요. 박은탁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결국 동아의 가짜는 자존심은 폭발하게 되지만 지금 환자 앞에서 뭐 한 겁니까?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우면 되니까. 근데 모르는 걸 감추는 건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임신 초기 임산부한테 CT 촬영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나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럼 제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전공이지만 난 의사고 그쪽은 간호사예요. 오더는 내가 내리고 그쪽 오더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린 적 없어요. 장동호 선생이 헤맨 거죠, 환자 앞에서. 뭐 하나 거짓 없는 은탁의 반박불가 진실 폭격. 얘기 끝났습니까? 예,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울겠다. 결국 이번에도 김사부가 직접 교통 정리를 나서게 됩니다. 아 저기 저 대빵 굵어진 담관 안 보여? 너 초음파의 최대 단점이 뭔 줄 알아? 배운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보인다는 거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간호사들도 네가 하는 오더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고. 의사가 간호사한테 잘못된 오더 내린 걸 부끄러워해야지, 그걸 알아챈 간호사한테 트집 잡고 그러는 거는 그건 너 엄청 쫌스러 배는 짓이야. 이번엔 은탁쌤 편 드시는 겁니까? 아닌데? 나 네 편 드는 건데? 이번엔 매운맛이 아닌 순한 맛으로. 난 네가 존중받는 의사가 되길 바라거든. 이곳 돌담에 의사로 온 이상 좋은 의사가 되길 바라는 사부의 마음으로 말이죠. 한편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근데 말입니다. 왜 저를 콜하셨습니까? 수술실에서 그렇게 한심한 꼴 보였는데. 그러게, 너 그렇더라. 그래서 더 많이 보라고, 더 많이 경험하고, 환자들하고도 더 많이 스킨십 하라고. 처음 돌담에서 보고 느낀 그대로 실전만한 공부가 없거든. 이거 내 경험담이야. 네. 우리 돌담병원이 외래보단 응급 환자가 많아서 웬만하면 초음파 기본으로 봐야 돼. 그거 못 보면 더 힘들 거야. 네, 공부하겠습니다. 후배의 선웅도 자신과 똑같이 느끼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날 밤 조짜 신빙 의사들의 은밀한 동행이 시작되는데 제가 누를게요. 너네 뭐하니? 이래도 괜찮은 거겠죠? 알잖아요. 더 이상 이대로 안 된다는 거. 서로한테 솔직해지자고요. 할게요. 아 뭐하냐고.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함께 살살 달래주는 듯한 손길이 더해지자 죄송해요. 역시 전 안 되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대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요.
뒤가 뒤를 여기를 좀 숙여봐. 그렇게 위급했던 상황이 끝나고 은재의 눈에 들어온 학생. 끼울게요. 그런데 분명 멀쩡했던 어린 환자의 상태가 관찰실에 있는 환자 어레스트예요. 환자가 또 있었어요? 정쌤, 가서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밀듯이 들어오는 응급 환자들을 보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학생 환자. 좀 바꿀게요. 그렇게 인수와 그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학생은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꼬이게 되는데, 근데 하필 그 도의원이 우리 외상센터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바로 그 고경숙 의원이시랍니다. 고 의원님, 정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위로하지 마세요. 맞죠? 지금 이거 의료사고. 분명히 병원에 들어와서까지 의식도 멀쩡했고 나름 통화까지 했어요. 대체 어떤 멍청한 의사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렇게 망친 채로 내 아들을 죽게 만든 거 아니냐고 당신들! 이런 상황을 모른 채 수술방 안에서 차지만의 첫 번째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포지션 체인지. 됐어. 조일의 말처럼 명성 그대로 군더더기 없는 실력, 그리고 밑으로. 바이크를 쓰요. 그런 실력을 가진 의사가 놀랄 만큼의 노련한 손길과 합을 겸비한 서준 선생. 타이. 돌담의 수술팀. 엠브 잡을게요. 에어릭이 거의 없는데요. 오케이. 오프. 마무리 부탁해요. 그렇게 차지만이 돌담의 실력에 놀란 만큼 돌담의 식구들도 차지만의 집도에 어느새 존경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날 밤 문제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게 됩니다. 너 있잖니. 실은 되게 멋져. 가끔은 너무 멋져서 오히려 내가 주눅들 만큼 나는 네가 그래. 근데 말이다 서우진,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버지한테 동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솔직히 대한민국의 어떤 딸도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을걸. 그냥 했다고요. 좀만 이러고 있자. 나도 충전 좀 해야지. 떨어져 있어서 그랬나 봐. 그래서 심통이 났었나 봐. 그렇게 돌담 러브러브 패시브로 우진과 은재의 오해가 풀리는 한편, 고독함을 느끼는 차지만을 급히 찾게 되면서 교수님. 밖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도의원 아들의 사망 소식을 차지만도 알게 되고, 센터장님, 차지만은 직접 이 상황을 정리하려 하는데, 이제 그만 나가봐요. 외상센터장 차진만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내 아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아드님 일은 유감입니다만 방치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응급에서는 들어온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가 먼저라서요. 지금 그런 말로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설득이 아니라 설명드리는 겁니다. 법정에서 설명하세요. 나는 이미 형사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혹시 아드님보다 더 위급했던 환자분이 누구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비서분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심정지였고 또 한 사람은 폐와 간이 찢어진 채로 코마 상태였죠. 그리고 방금 저는 그 중에 한 분을 수술하고 나오는 길이고요. 상대적으로 아드님께서는 모친과 통화까지 할 만큼 의식도 또렷했고 증상을 물었을 때도 별다른 통증이나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의사였다면 누가 더 위급했다고 판단했을까요? 나는 정치인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은 비서분들 목숨이야 위태롭든 말든 의원님의 아들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까? 이것 보세요! 단 한 번도 내가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의원님께서는 단 한 번도 비서분들의 상태를 묻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 사람들은 의원님의 국정활동을 도우라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째서 근무 시간 중에 아드님을 수행하고 있었을까요? 형사 고소하시겠다면 이해하세요. 툭하면 의사들한테 고소고발 협박부터 들이대는 거 이제 우리한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와, 낭만 닥터였잖아.
법정에서 보시죠. 과도한 자책이나 죄책감은 갖지 않길 바랍니다.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탓하게 두지도 않을 거고요. 정인수 선생, 어깨 펴세요.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안다더니 저런 멋진 데가 있으셨군요. 어쩌요?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도의원도 정치인도 아닌 아들을 잃은 엄마일 뿐이고요. 모르시겠어요? 예? 이 상황도 이해가 되잖아. 한편 우진은 선입견과 거부감으로 밀어내고 있던 미래의 장인어른, 아니 차지만 센터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들어와. 뭐 하십니까? 오늘 수술한 거 복귀하는 중이에요. 솔직히 좀 놀랐어. 지난 몇 년 동안 저렇게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손을 본 적이 없었거든. 간만에 필드에서 진짜 칼잡이를 만난 것 같아. 아주 즐거웠어. 좋았어! 부용주 똘만이라고 했던 건 내 정식으로 사과하지. 우리 딸 가진 아버지들이 다 그래. 딸내미 마음을 낚아챈 놈들 죄다 도둑놈팽이로 보이거든.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모를 줄 알았어? 차은지가 철두철미하게 감췄다고 해서. 그 녀석 허당인 거 아직도 몰라? 키만 컸지. 긴장도 주지 말고. 네. 앉아. 좀 더 볼까? 또한 차지만도 돌담의 실력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위험한 꿈을 꾸게 되는데. 욕심이 생겼어. 그 녀석이 수술하는 걸 보는 순간, 그리고 실력 있는 수술팀들과 필드를 뛰는 동안 이 모든 걸 다 내 거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그래 버리기로 했다. 내가 가져버려야겠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은재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투샷. 나의 남자들. 하지만 센터 밖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진만이라고 했나요? 그 사람 정치를 해도 잘했겠어요. 걱정 마세요. 병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는 없을 거예요. 대신 전면전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김사부. 센터장을 앞세워 정치질로 덤벼들었으니 정치질로 갚아드려야죠. 당신들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참여하고 인정할 때까지 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낭만과 현실의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돌담의 의사들. 아버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잘못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날 밤 김사부는 오늘의 상황을 CCTV로 확인하게 되는데. 제가 저 완전 놓친 겁니다. 죄송합니다. 명확히 무엇이 맞다 틀리다로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의 연속. 같은 시각 이곳으로. 아저씨, 누구냐? 혹시 여기 돌담병원이라고 아세요? 어디 아파? 그 엄마는? 아빠 만나러 왔어요. 김사부라는 선생님도 아직 계시죠? 아빠를 찾으러 온 꼬마 숙녀. 그리고 또 다른 응급 환자. 환자분 내 말 들려요? 숨소리가 계속 이상했어요. 폐를 다친 거예요? 천식 있는 것 같아. 최쌤, 소너 준비하고 체스트 불러주세요. 네. 그렇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여기 의료 정보 써놨네. 천식이랑 폐섬유증 있었네요. 폐동맥 고혈압까지 있다는데요? 의사들도 쉽게 손쓸 수 없는 환자의 상태. 폐동맥 고혈압이면 아예 수술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야? 일단 오피름 나가고 ABG의 결과 좀 같이 볼게요. 남쌤 코어 좀 해주세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돌담에 도착한 꼬마 아이는 김사부와 만나게 되는데. 너 누구니? 누구를 좀 만나러 왔는데요. 누굴 만나러 왔는데? 김사부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 혹시 이 꼬마 아이의 정체는 당사자 본인도 모르고 있던 김사부의 딸이라던가 뭐 그런 건가요? 일리가 없잖아. 그렇게 돌담을 찾아온 꼬마 손님은 아빠 미소를 보이는 김사부를 경계하며 말을 이어가는데. 근데 아저씨는 왜 찾아온 거니?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요. 뭔데? 정말 김사부님 맞아요? 그럼 맞다니까. 김사부.
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서요. 어떻게 다른데? 몰라요. 그렇게 김사부를 둘러싼 이 루머는 순식간에 병원 전체에 퍼지게 되고 예? 예? 딸이요? 그러게요. 그렇답니다. 아니라고요, 장 실장님. 그죠?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거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랬죠? 한편 쉽게 수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진은 어떻게 해서든 환자를 살리려 하지만 많이 힘들까요? 일단 수술방을 열어놓을게요. 그때 다들 잠깐만. 서우진 선생, 이 수술 다시 생각해. 교수님, 하지만은 우진의 위험한 이 수술을 막아서게 되면서 수혈을 어떻게든 따라가면서 출혈을 막는다면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환자 1시간도 안 돼서 사망할 겁니다. 트라우마 경험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저 정도 상태면 배를 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잖아. 유착 때문에 블리딩 포커스는 접근도 못하고 테이블 됐어야 할 거야. 살아날 확률이 1-20%도 안 되는 환자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겠어. 살아날 확률이 1-20%면 저한테 수술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그러다 잘못된 적도 많았겠지. 보나마나 보호자들한테 원망 듣고 고소당한 적도 많았을 거고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받은 적도 부지기 있었을 테지. 그렇다고 포기해. 또다시 대립하는 의사로서의 가치관. 저기 이봐요, 차진만 교수. 내가 판단할 때 이 환자 희망이 없어. 그렇게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되는 사이 사부님, 지금 좀 이쪽으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무슨 일인데? 은재는 급히 김사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우리 딸이 왜요? 복강 내 출혈이 심하긴 합니다만 그 수술로 잡아내면은 예,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 따님한테 폐동맥 고혈압이 있어서 수술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타깝지만 지금 상태에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수술도 큰 의미가 없고요. 차지만은 팩트를 설명하며 수술을 포기시키려던 그때 차지만의 이름을 보고 차진만 교수님? 환자의 보호자는 이성을 잃게 되면서 한국대 흉부외과.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망설임 일도 없이 싸닥으로 진행시키며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희망이 없다니 왜 여기서 또 내 딸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악마 같은 놈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 딸 저렇게 만든 거라고. 그를 향한 원망의 울분을 토해내는 보호자. 하지만 그녀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도 뭐하고 있나? 보호자분 빨리 밖으로 내보내. 보호자와 환자를 두고 돌아서는 차진만 앞에 나타난 김사부는 아무도 못 건드려. 전 성화 어때? 환자 에즈마 그리고 불모니 파이브로시스에 불모니 하이퍼텐션으로 RB가 거의 폐일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게 되고 자 어머니 일단 유림이부터 살리고 보죠. 살 수 있어요? 수술 중에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폐이식 말고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봐야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잘 버텨왔는데.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김사부는 차지만의 눈에는 무모하고 자 천재, 너 코너스에 연락 좀 넣어봐. 폐이식 2년째 기다리고 있는 환자인데 지금 이모전시라고. 위험해 보이는 이 수술을 진행하려 합니다. 너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외상센터가 돼서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터져? 고속도로 내줬으면 달려야지 왜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 밟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환자라서 그런 거잖아. 이러면 환자만 보이고 의사는 안 보여. 환자를 위해 매번 최선을 다하는 의사. 대체 너 그런 식으로 네 밑에 의사들 몇 놈이나 골로 보냈냐? 지난해 기록만 대충 훑어봐도 돌담 빼고는 의사들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받은 것만 20여 건. 그중에 11건이 서우진 선생이었어. 근데 너 네가 그렇게 아끼는 제자라면서 왜 자꾸 애를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술방에 몰아넣는 건데? 왜 의사한테만 저런 리스크를 너한테 하냐고 왜? 그의 말대로 살려내지 못하면 그대로 떠안게 되는 리스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사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의사가 할 일이니까. 의사로서 지할 일을 하는데 뭐 다른 이유 있어? 미친. 환자 이동하겠습니다. 어떤 비난의 목소리에도 오직 반드시 살리겠다는 김사부의 의지. 이러니 부영주 네가
그런 실력 갖고도 평생 삼류 의사 나부랭이 소리나 듣는 거야. 뭐 그러든가 말든가. 미친. 그런데 근데 너 그거 알고 있어? 여기 내 구역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지금 수술방으로 간 배우림 환자 가습기 피해자야. 그 어린 게 수만 번 제대로 시원하게 모신 채 12년을 혼자 오롯이 버텨왔어. 너 그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상상이 되냐? 그동안 환자가 겪었을 고통까지 전부 헤아릴 수 없지만 김사부는 그 마음까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편 은재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습기 문제로 한창 보상 소송이 있었을 때 법원에서 소견서를 내달라는 의뢰가 있었다. 그때 그 소송 중인 환자가 저 배우림 환자였던 거예요? 기저질환 때문에 생긴 천식인지 가습기 때문에 생긴 천식인지 명확히 사인을 규정할 수가 없었고 난 내 양심과 의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법정에 소견을 전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번엔 그 환자의 응급수술까지 반대하셨던 거고요. 아빠가 의사를 하면서 가장 환멸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니? 바로 저런 비인격적인 사람들을 대해야 할 때야. 지들 멋대로 의심하고 매도하고 밑도 끝도 없이 물어뜯고 그걸 정의라고 부르짖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아빠. 아 진짜 어렵네요 진짜. 한편 수술방에서는 예상대로 많은 출혈로 인해 수술 진행이 쉽지 않았던 그때 쩌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우진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실수까지 하게 되지만 레트로페니토니움에는 헤마토마만 있고 액티브 블리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마무리. 두 사람의 바람대로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행 신호도 아니었는데 배우림 씨가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환자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사고가 아니라니. 아무래도 이게 사실이라면 장기 이식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 얘기 들어서 배우림 환자 아예 장기 이식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될 거야. 내 믿는 환자에게는 이식을 안 해주는 게 코너스 원칙이라.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애초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 응급수술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뜻이야. 이제 환자 가족은 어마어마한 수술비 청구를 받게 될 거고 환자는 일주일을 못 넘기고 사망하게 될 테지. 네 희망이 빗나가는 순간 이렇게 혹독한 현실만 남는 거야. 알아? 그 순간 처음으로 김사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로 환자를 위한 선택인지 말이죠. 와 진짜 이번 편 가치관 대립 지렸다. 한편 베일에 가려진 미스테리 꼬마아이의 아빠가 밝혀지게 되는데 닮았어. 틀림없이 닮았어. 그 선한 눈매하며 오똑한 콧망울. 사부님. 야 인수야, 좀 자게 둬. 오늘 하루 아주 대단한 모험을 하신 모양이던데. 죄송합니다, 사부님. 응? 이 녀석이 갑자기 아빠 보고 싶다고 지 엄마한테는 쪽지만 써놓고 가출했던 모양이에요. 9살밖에 안 된 녀석이 죄송합니다. 인수 너 집사람이랑 별거 중이었냐? 혹시 별거가 뭔지 아세요? 별거지 뭐. 엄마랑 아빠가 지금 1년째 계속 별거 중이시거든요. 이혼은 아직 아닌데 근데 이혼처럼 비슷한 거래요. 그랬어. 엄마는 이게 다 김사부님 때문이래. 김사부님이 아빠를 붙잡고 안아주셔서 아빠가 여길 못 빠져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은 아빠를 놔달라고 찾아온 건데요. 그런데 그냥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야, 나 먹고 자는 생활비 빼고 다 집으로 보내고 있어. 넌 뭐가 맨날 그렇게 부족해? 나도 외로워. 나도 당신만큼 치열해, 알아? 나도 이 나이엔
그렇게 큰 소리로 안 싸우는데. 참. 아니 왜 이 얘기를 안 했어? 부끄럽습니다. 저 별이랑 좀 있어줘. 난 이제 한 바퀴 좀 돌다 올 테니까. 한 명이라도 놓치는 환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맨발로 병원을 뛰어다니며 자신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살리고 싶어 했던 환자를 위한 마음. 그 순간 차진만의 그 말이 김사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 대체 너 그런 식으로 네 밑에 의사들 몇 놈이나 골로 보냈니? 제 잘못이 맞아요. 제가 엄마랑 아빠가 지금 1년째 계속 별거 중이시거든요. 이놈은 환자만 보이고 의사는 안 보여! 환자만 괜찮다면 모두가 괜찮을 줄 알았던 그 생각이 지금 김사부의 목을 조여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 선생님. 왜? 왜 집에 안 가고? 당분간 의구에서 좀 지내려고요. 드레싱은 잘했고?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는 왜 그랬니? 생전 그런 실수 안 하던 놈이. 그냥 조바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어떻게든 수술 시간을 줄여서 환자한테 데미지가 덜 가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차진만 교수님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너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칼 잡는 놈 아니잖아? 보세요. 이렇게 절 잘하시는 분은 사부님밖에 없다니까요. 그쪽에서 급한 외상 수술이 필요하면 언제든 넘어가서 제가 집도할게요. 하지만 소속을 바꾸진 않을 겁니다. 자꾸 플랜 B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요. 진짜 곤란합니다, 그럼. 그래, 수고해. 네. 자신을 믿고 존중해주는 우진을 비롯해 이곳 돌담 식구들을 보며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다음날 아침, 그럼 이번에 정식 인사 드리는 거야? 날도 잡고? 우진과 은재의 관계는 우진아, 너 결혼하니? 우진 오빠, 결혼하세요? 생각지 못한 급발진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연락 좀 있어요? 왜? 룸메이트가 컴플레인해? 사실 그 친구는 괜찮다 그러는데 내가 좀 미안해서. 서우진 말이다. 서우진? 다음 주 안으로 날 한번 잡아. 같이 밥이나 먹게. 설거지는 아빠가 할게. 그냥 놔둬. 난 반대다. 결혼은 혼돈의 멀티 유니버스의 한 축이랄까? 그냥 혼자서 편하게 살아. 아빠, 나 지금 다 듣고 있어. 물론 우리 별이만 놓고 보면 내가 정인수로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 난 결혼하고 싶어요. 언제만 좋다면. 자, 별이처럼 이쁜 딸도 낳고 싶고 아침마다 운동도 같이 하고 싶고. 뭐? 꿈깨. 아침마다 애 깨워서 유치원 차에 태우는. 아빠! 물론 우리 별이는 요즘엔 안 그렇지. 그렇게 결혼에 대한 심오한 토론이 오가던 중, 근데 참, 그 언니는 수술 잘했어요? 누구? 배율이만요. 별이 네가 그 언니를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사고 다 봤거든. 119에 신고도 내가 한 건데. 그렇게 상황을 뒤집을 목격자 별이의 등장으로 그날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걸 그랬어. 다음 신호등에 건널 거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숨 찰 거라는 걸 알면서 이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비껴갔다고 생각했던 희망은 김사부를 돌담병원 식구들을 외면하지 않았었습니다. 서울 도착하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 되게 혼나겠지. 그럼 나 다음에 또 와도 돼? 엄마한테 허락 받고.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아빠도 되게 멋있어. 고마워, 딸. 근데 우진 오빠가 좀 더 멋있었어. 어? 어서 가. 이렇게 유림의 폐이식 수술을 앞둔 지금,
전 이 수술 반대입니다. 뭘 반대한다는 건가요? 이 수술은 김 사부께서 집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차진만 교수님이요. 차진만이요? 박 원장은 김사부가 아닌 차진만이 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어째서죠? 내가 왜 그 수술을 합니까? 외상센터 욕심 나시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스태프들 마음부터 장악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달라 그거예요, 박 원장? 뭐 그걸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면요. 하셔야죠. 이곳 돌담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회환 말고 후회 말고 김사부의 말처럼 다시 갖게 된 꿈. 어떡할래? 너 이 수술 맡을래? 너 이러는 진짜 이유가 뭐야? 네 말대로 나 하나밖에 몰라. 그래서 누군가의 눈엔 무모해 보이고 누군가의 눈엔 위험해 보이고 또 누군가의 눈엔 미친처럼 보이기도 할 거고. 그래도 난 괜찮았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그게 다른 녀석들한테도 괜찮은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보여줘봐. 넌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우선 12년 전에 멈춘 유림이 시계부터 다시 돌려놔. 그럼 네 시간도 여기서 다시 시작될 거야. 그렇게 서로가 지금까지 믿고 싸운 의사로서의 철학을 증명할 시험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차진만은 이 수술을 집도하기로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 차진만 교수가 워낙에 폐 수술을 잘합니다. 그쪽으로는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요. 그분 끝까지 미안하단 말을 안 하대요. 난 아직도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년 전에도 나는 의사로서 내 소신껏 속인을 말했을 뿐이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의 편을 든 적도 없었고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따님의 수술도 그럴 겁니다. 난 의사로서 소신껏 내 최선을 다할 거고 거기에 어떤 편견도 사적인 감정도 섞지 않을 겁니다.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 딸을 살리는 게 먼저니까. 그렇게 보호자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에크모 플로 좀 줄여주세요. 뭡니까? 차진만 교수께서 전부 다 불러들이셨다네요. 퍼포먼스 한번 제대로 해볼 모양이죠. 차진만의 수술이 시작됩니다. 환자 이름 배유림, 나이 20세. 크르모너리 파이브로시스와 세컨더리 플모너리 하이퍼텐션으로 지금부터 폐이식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대일 선생, 바이탈 세츄레이션 안정적입니다. 시작하세요. 차은재 선생, 네, 준비됐습니다. 메스.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마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시련이란 놈은 더 큰 망치와 더 뾰족한 정으로 때려버린다는 걸.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아주 작은 균열에도 더 쉽게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낭만 닥터는 SBS 매주 금토 방영합니다. 물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리는 또 다른 오해와 함께 초음파 연습 중이시구나. 질투를 동반한 위험한 삼각관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름쌤 말인데요. 혹시 사귄다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남자입니까? 그건 왜요? 그냥 좀 궁금해서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름 씨랑 사귀는 남자예요. 아 재밌다.